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와 최근에 있었던 4.15 총선에 대해서 60년의 시차를 두고 실시된 두 선거의 문제점과 의혹들을 파헤쳐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상을 해보고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보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개혁의 기수였던 후지모리 전 수상, 유권자 명부 조작으로 3선에 성공을 했지만은 야당 의원을 매수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결국은 퇴진하게 됩니다.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 모랄레스,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서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에 분노한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볼리비아 전역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은 발포로 맞서면서 3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진전되자 모랄레스 대통령은 해외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 리비아의 철권 통치자 가다피, 예멘의 압둘라 살레 등 수많은 독재자들은 결국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 권좌에서 내려오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독재 정치와 부정선거는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집권 세력이 그러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계획하고 자행하는 것은 대체로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이에 따라서 독재 정치를 하게 되고, 무능과 실정, 그리고 지역 간이나 계층 간 갈등으로 민심이 이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속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결국은 화를 부르고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은 대개 선거에 앞서서 헌법이나 선거법 등 정치 관련 법률들을 변칙적으로 개정을 하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를 억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1960년 3월 15일에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실시된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2명의 후보 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병옥 박사가 사망을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부통령 후보에서 당시 영국 신사라는 좋은 이미지로 국민적 신망을 받고 있었던 장면 민주당 후보라든가 또 참신한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임영신 대한여자 국민당 후보에 비해서는 그다지 별로 인기가 없었던 여당의 이기붕 후보가 79.2%의 그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은 선거는 결국 부정선거로 밝혀지게 되면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이 확산되고 전국은 파국의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부정선거 방법으로는 투표 전날 모든 투표함에 여당 후보가 찍혀있는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집어넣는 방법과 투표 전에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금권선거,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두었다가 투표함에 무더기로 투입하는 몰표 부정행위 등, 또 야당 선거 관리인들을 쫓아내는 폭력행위, 이러한 모든 공작에는 경찰과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하에 치루어진 국민 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불법 무효 선거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4.19 혁명으로 정부를 무력화시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하와이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이기붕은 그의 장남인 이강석에 의해서 리볼버 389경 유견발 권총으로 전 가족 자살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 의석수 300석 중 253석의 지역구 의원과 47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의석 17석을 포함 180석을 차지하는 놀라운 결과에 오히려 크게 당황을 하게 되고, 야당인 비례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비례의석 19석을 포함해서 103석을 차지하는 아주 어이없는 이변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기성 친여 쪽 언론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한 현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의사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수의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번 선거가 통계적으로는 아주 절대로 성립될 수 없고, 또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정선거라는 아주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병호TV에서 방송한 내용 중 미국의 통계학 박사로 미국 대학에서 통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JWA 김좌근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통계를 전공하고 지금은 미국 대학에서 통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구가 30개인데 각 선거구마다 민주당의 사전투표자 수가 통합당보다 더 많이 나오는 확률은 2의 30승, 즉 10억 7천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사전에 하는 그런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방법은 Maximum Likelihood Method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이 방법은 최대 가능도 방법, 통계학에서 말하는 ML을 사용한 것으로서, 즉 특정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겠다라고 먼저 원하는 목표치 선거 결과를 만들어 놓고서 그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 투표에서 가능도를 최대로 만드는 모수, 즉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거구에서 13% 정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그러한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수조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통계학자 김좌근 교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또 추가적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통계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결정적 의심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수십조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수십 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에 개표만 전자개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제법 나왔습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또는 영상 댓글에서 이번 4.15 총선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부정선거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이상한 현상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아주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20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신의 한수를 비롯해서 정광용 TV, 가로세로 연구소, 공병호 TV, 뉴스타운 TV, 또 이봉규 TV 등 이 외에도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제보자들의 제보 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 또 통계 수치 등을 근거로 해서 이번 4.15 총선이 계획적으로 조작된 부정선거일 가능성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새로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제2부 부정선거의 검은 음모와 범죄자들의 몰락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2부 영상에서는 이번 총선으로 인해서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2부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